왜?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냐? 설마 3월? 대한독립 만세하러 가는 건 아닐 거고. 맞잖아. 오늘 3월 1일이잖아. 설마 대한독립 만세하러 간다. 대한독립 만세하러 가는 사람이면 내가 인정해줄게.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인정해줄게 아주 그냥. 대한독립 만세하는 사람. 없지? 응? 야, 호국 영령의 그 넋을 기리면서 집에 있으란 말이야. 유관순 열사에 얼마나 그거를 떠올리면서 집에 있으세요. 뭘 집 보내주세요야. 호국 열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일제 찬탈에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 유관순 열사의 넋을 기리면서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표정으로 유관순 열사도 이건 싫어했을걸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아무리 유관순 열사라도 이건 싫어했을걸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아주 그냥 인자하게 웃으면서. 자, 이거나 봅시다. 여기서부터 쭉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습 문제 좀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fx는 현재 a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ax의 현재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a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돼 있는 저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는 1번 a의 값과 2번 0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1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쭉 가보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a 값부터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a 값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ax지. 그러면 얘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ax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어차피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현재 그릴 거예요. 보아하니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제한을 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현재 확률 변수 x가 여기는 0에서부터 2까지, 즉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여기만 해당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만 해당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요 1번에 있는 요 a를 찾을 때는 봐봐라. 확률 변수 x가 여기 전체로 제한을 한 거예요. 0에서부터 2까지로 전체 제한을 했어요. 그럼 전체 제한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실제 우리는 0에서부터 우리는 2까지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 확률을 일단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확률이 도대체 뭘까? 라는 거를 생각해 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됐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잘 생각해봐라. 0에서부터 2까지만 제한을 하겠다. 다시 한 번 이게 확률 변수 전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0에서부터 2까지. 즉 얘가 현재 확률 변수 전체죠. 그럼 여기는 얘가 그래서 확률 변수 전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확률 변수 전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잘 봐라. 그럼 확률 변수 전체가 현재 0에서부터 2까지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현재 0에서부터 2까지야. 그럼 0에서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봐. 전체 확률이지. 얼마야? 우리 전체 확률은 얼마야? 항상 얘기하잖아. 전체 확률 얼마라고? 1이죠. 결국 뭐야? 예, 확률이 1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확률 변수 전체의 확률을 구하면 1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다 더한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률 변수 x들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다 더한 거니까 여기 넓이는 합이니까 1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2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 몇 a니까 2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 몇 a? 2a죠. 그러니까 여기는 2a랑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가로의 길이 2. 얘네들을 곱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린 여기는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우린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2a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전체 길이가 2a가 되었을 때 그 2a가 결국 전체 확률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그래서 1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a 구하면 돼. 그러니까 a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몇 분의 몇이 되었다? 그렇지. a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현재 2분의 1이 되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하 그럼 얘가 그래서 A가 2분의 1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2번 바로 뭐 하면 되냐면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네. 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까지를 딱 잘라서 보면 되냐면 여기 1이 될 때까지를 딱 잘라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요렇게로 잘라서 나오게 되는 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건데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가로의 길이는 이미 대놓고 정해졌어 1이라고.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 a,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a밖에 안 나오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a랑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넓이를 구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인 거잖아.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가 a니까 얘네다 곱해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다 곱해봐라. 곱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얼마가 되니까요? 얘 곱하면 2분의 얼마가 되었어요? 그치? 2분의 a가 되는데 우리 이미 알잖아. 2분의 a인데 a가 또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a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어준 게 실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확률을 찾으세요. 그래서 실제 확률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 답은 4분의 1. 그래서 1번 답은 우리는 그래서 1번 답은 2분의 1, 2번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간단하지? 여기까지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죠? 1-1번부터 한번 그래서 연습해봅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보세요. 결국 확률은 넓이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넓이를 구해보세요. 시작!
다시 1번 해줄까? 아니면 말을래? 한번 해줘봐라. 해줘봐라. 상관없어? 현민이 해줘봐라. 주은이 해줘봐라. 해줘봐라. 해줘?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그려드릴게요. 1-1번 잠깐만 보세요. 1-1번 그래프만 좀 그려드리자면 봐봐라. fx가 a의 x 더하기 1이야. 얘 현재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2까지로만 그려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내가 힌트를 줬지만 누가 힌트냐면 0,0. 그러니까 x가 0이 될 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얘 y가 0이 될 때를 꼭 확인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고 있는 점이 누군지를 확인해봐. 그럼 얘가 0 되고 싶지. x에다가 이번에 0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 제가 0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뭐냐면 x절편이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건 뭐야? x절편이었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 0까지는 현재 내가 점선으로 처리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한테 주어졌던 확률 변수 x는 0에서부터 2까지로밖에 제한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0에서부터 2가 될 때까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돼요. 즉 전체 넓이 자체가 뭐냐면 사다리꼴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의 전체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답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는 거를 봤을 때 식이 주어졌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림이 주어질 거야. 실제 기초애들은 그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림을 줬어. 그럼 그 그림을 그냥 100번 활용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림을 줬으면 그림을 활용하세요. 1-2번부터 대놓고 그림이 있잖아. 그래서. 그치? 그림 있으면 그냥 그 그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넓이고요. 그게 답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그래프가 무조건 1차함수인 건 맞는데 얘가 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으로 넘어갑니다. 26쪽까지는 어쨌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결국 되게 중요한 거 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너네가 연속 확률 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걔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확률이다 라는 거를 지금 배웠습니다. 내리에 확실하게 딱 박혀있죠? 그쵸?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어떤 곡선과 x축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근데만 3번 했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네요 잘 보세요. 내가 갑자기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그렸는데 그걸 그렸더니 어떻게 돼버렸냐면 요렇게 돼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버린 거야. 뭐 이거식이 있어요. 뭐 fx는 뭐 2에 뭐 어쩌고저쩌고 가는 뭐 이상한 식 하나 있어요. 그걸 외우는 인간은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내가 친절하게 처음이니까 적어는 드렸어요. 되게 토학질 나오는 함수식 하나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좀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이런 종 모양? 그럼 이런 종 모양이 되었을 때 그 종 모양에서의 확률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것이 질문이 생겨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특정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 종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규 분포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괴로워하는가? 라고 한다면 정규 분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종 모양의 이 곡선이 나왔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규 분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그러면 얘네들은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종이잖아요. 종인데 종은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보아하니까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지. 결국 얘네들은요 반드시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그 첫 번째 바로 뭐가 존재한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여기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칭축이 과연 누구인가?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이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만 그려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수가 뭐냐에 따라서 얘보다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좀 그려질 수가 있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죠? 아니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떠한 애들인가?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여기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규 분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에 대한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얘들 일단은 대칭축이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칭축이 누군지를 확인하라 그랬어.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얘네들 곡선의 완만도랑 이제 곡선의 급경사도 얘네들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여기 두 번째가 되는데 그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건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못 구하지만 걔네들을 애초에 줘놓고 구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자체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형태인 n 뭐로 우리가 많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이 뭐로 주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 걔네들을 잘 보게 된다면 여기 앞에 오게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평균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평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여기 두 번째 거는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표준 편차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표준 편차를 뭐 한 것이 오게 되냐면은 그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나타나게 돼요.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확률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왜 갑자기 평균과 표준 편차? 이 생각이 들겠지.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갑자기 평균과 무슨 편차란다.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표현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왜 갑자기 표현을 하느냐? 얘가 저 곡선을 결정해줘요. 사실은. 그럼 여기는 평균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평균은 대칭축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곡선을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어떤 한 숫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그 대칭을 이루고 있는 숫자는 평균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들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대칭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1번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곡선의 완만도를 결정해 주는 건 바로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곡선의 경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완만도를 결정을 하겠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곡선의 완만도를 결정해 주는 게 표준 편차로서 결국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히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얘네들이 평균 쪽으로 많이 붙어 있다가 아니라 많이 퍼져 있다는 소리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봐봐라. 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얘네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쭉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얘네들이 현재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얘네들이 평균에 다다닥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따다닥 붙어 있다는 소리가 결국 얘가 평균적으로 다 모여 있겠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하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곡선의 완만도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 표준 편차라는 거를 잘 잡아주게 된다면 그게 바로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경사는 굉장히 급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얘네들은 항상 어디에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곡선의 완만도가 급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곡선의 경사가 있을 건데 곡선의 경사가 급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의 내용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주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넓이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얘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고 그거를 구하라고 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 그거 표준화하는 과정은 조금 후에 이거 곡선을 좀 탐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연구를 해보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할 건 바로 뭐냐면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왜 맨날 중요한 거 할 때만 졸아? 응?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졸고 나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지금 잘 봐. 확실하게. 지금 겁나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1번 있어요. 그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1번은 정규 분포는요. 반드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때 그 좌우 대칭을 이루는 대칭축이 있지. 그 대칭축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축은 누구야? 방금 얘기했잖아. 대칭축 누구라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1번. 그리고 곡선의 완만도를 결정해주는 건 누구라고요? 표준편차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균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 생각하고 여기를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의 확률을 실제로 찾을 거예요. 쟤들 진짜 찾을 거예요. 그럼 얘네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1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찾을 거냐면 그래서 n-시그마에서부터 m까지의 확률을 찾을 겁니다. 이게 1번. 그럼 여기를 봤을 때 그럼 봐봐.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 우리는 아직 처음이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얘가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규분포 곡선이 하나 그려졌을 때 여기 있는 얘 대칭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라는 걸 알고 있냐면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은 애들끼리는 결국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같은 넓이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보세요. 나는 현재 n-시그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n-시그마가 여기 있다라고 쳤으면 그럼 얘네들 사이에 실제 간격이 존재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m에서부터 n-시그마까지의 간격을 찾아보세요. 그럼 얘네 실제 간격은 얼마예요? 누구만큼 차이 나요? 시그마만큼 차이 나죠. 그럼 여기 이렇게 시그마만큼 차이 나는 요 왼쪽에서 그려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오른쪽에서의 그 넓이와 결국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같을 거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키워드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더 보내버려서 나오게 되는 그 x값 m에다가 시그마를 뭐 해준 것까지 같이 가주면 돼요? 더한 것까지 같이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을 겁니다.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사실상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 달라? 같겠지. 그럼 얘를 줬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이걸 a라고 줬죠. 그러니까 여기 1번 답문에서 누구랑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잡아주면 돼요. a랑 똑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즉 좌우로 간격이 똑같은 애들끼리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주은이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 평균의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재든 왼쪽에 있는 걸 재든 같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대칭의 핵심이잖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게 대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1번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그럼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쪽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거든요. 그럼 2번은 여기를 봐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거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부분을 찾으려면 오히려 잘 봐라. 여기 있는 요 대칭축이 있을 건데 이 대칭축으로 주어져 있는 요 전체 반쪽의 넓이에서 여기 부분의 넓이만큼만 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얘의 확률 변수 x가 현재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전체 확률에서 우리는 빼야 되는 부분이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우리는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현재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빼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겠네 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까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a라는 건 알 수 있고 얘만 그럼 누구인가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은 결국 뭐냐면 얘네들의 넓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준점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넓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준점이지. 결국 뭐냐면 얘가 우리 전체 확률은 얼마예요 항상? 1에 얘가 얼마만큼만 차지한다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대칭 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반쪽이죠.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얘는 얼마만큼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에 얼마만큼만 가져간다? 2분의 1만큼만. 즉 절반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의 절반은 얼마니까? 2분의 1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조금 하나만 깰게요. 지금 여기는 소수를 좀 많이 쓰세요. 소수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럼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점 얼마니까요? 0.5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0.5.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반쪽 0.5에서 그럼 얘 빼면 돼. 그럼 얘가 얼마만큼이라 그랬어요? 0.5에서 얘는 얼마라 그랬어요? A라 그랬지 문제에서. 그래서 0.5에서 A만큼 뺀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해질 때까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친해질 때까지는 많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3번은 그럼 n 플러스 시그마에서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간격이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봐봐라. 지금 이제 n 플러스 2 시그마는 뭐 여기보다 조금 더 오른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핑크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간격 즉 요쪽만 찾아달라는 게 여기 3번이에요. 그럼 이거 3번도 왠지 얘랑 얘 가지고 구할 건데 얘네 둘 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m에서부터 시작했죠. 다시 한번 뭐예요? 여기만 찾고 싶으면 오히려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요 넓이에서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넓이만큼만 더하면 되겠니? 빼면 되겠니? 빼면 되겠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이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쪽으로 주어져 있는 얘 넓이 그러니까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큰 쪽의 넓이에서 작은 쪽의 넓이 그러니까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현재 n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요 부분의 넓이만큼만 빼주면 정답이 되겠지. 됐니? 됐니? 여기까지는요? 봐봐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얼마라 그랬고 얘가 얼마라 그랬어 문제에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예요? 앞에 게 뭐고 뒤에 게 뭐야? B가 A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못 빼기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거 뭐 B 빼기 A가 되겠죠 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넓이를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림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도 똑같네요.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건 사실상 n 플러스 2 시그마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주어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였던 이 갈색만 찾으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왼쪽에서 똑같이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그럼 얘 부분의 넓이는 오히려 여기 있는 0.5에서 여기 이 시그마까지 작았던 요 간격이 이 시그마가 되는 그 부분까지의 넓이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지. 지금 현재 여기 다 이해돼요? 지금 이거 과정 다 이해돼? 과정 이해하면 끝나. 정규분포는요 이렇게 과정 이해하고 넓이를 통해서 접근하면 다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잘하면은 정규분포는 웬만하면 극복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가 일부러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잖아.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지워버리면 돼. 왜? 이거랑 간격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을 거라고. 그럼 넓이가 같은 거는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칭의 매력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디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그럼 절반 얼마에서? 절반 얼마야? 아까 0.5에서 누구만큼만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A만큼 아니면 B만큼? B만큼만 빼면 됩니다. 0.5 마이너스 B. 이게 4번 답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림이 다 되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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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28쪽에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특징부터 우리가 가볍게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봐봐.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곡선 가지고 특징 파악하는 문제. 인일요고는 좋아합니다. 동상고는 안 나옵니다. 인성요고 반반이에요. 인일요고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인일요고는 오히려. 자, 기억. 자, 평균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은 정규분포에서 무슨 축 보기만 하면 끝나요? 평균은 무슨 축 보면 끝나요? 평균은 무슨 축 보면 끝나? 대칭축 보면 끝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기억 옆에다가 적어줍니다. 평균을 비교해라. 대칭축을 봐라요. 자, 대칭축을 보세요. 얘네 현재 보게 되면 대칭축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네요. 둘 다 똑같이 M이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현재 M으로 같으니까 결국 얘네들의 평균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같다예요. 틀렸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니은은 표준편차죠. 그럼 표준편차는 곡선에 뭐를 보라 그랬습니까? 표준편차 보는 거는 곡선에 뭐를 봐라? 표준편차는 곡선에 뭐를 보라 그랬어? 그치? 이렇게 가파른지 완만한지, 즉 곡선의 완만도를 보면 됩니다. 자, 적어놔. 그러니까 곡선의 완만도를 보면 돼요. 다시 하면 곡선이 완만할수록, 즉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수록 표준편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넓게 퍼져 있을수록 표준편차가 커요? 작아요? 넓게 퍼져 있을수록 표준편차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완만한 게 표준편차가 더 큰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왜?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다 붙어 있다는 소리야. 더 가파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평균에 더 많이 붙어 있는 건 fx예요, gx예요. 보아하니. fx가 평균에 더 붙어 있냐 아니면 gx가 평균에 더 붙어 있냐? fx가 현재 평균에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fx가 평균에 더 붙어 있으니까 결국 fx의 표준편차가 더 작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fx의 표준편차가 더 작다. 헷갈리지 마라. 표준편차가 더 작을수록 평균에 다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요. 결국은 fx의 표준편차가 훨씬 더 작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되니까 x1에 해당하는 게 fx니까 니은은 그래서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니은 맞아 틀려요? 니은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끝. 이렇게 니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디귿 봐봐. 그러면 여기 얘 x1이 현재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2가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둘 다 평균이죠. 그럼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대칭축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 다 전체 확률을 얼마만큼만 가져간다? 반. 그러니까 얘네 둘 다 0. 얼마가 된다? 0.5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정규분포 곡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 어렵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고 29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겁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너네가 모든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표는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긴 했어.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게 모든 표에 대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표를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표를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은요. 바로 뭐냐면은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표를 계산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표를 열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거를 좀 연습하면서 보시는 게 지금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주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가 있다라고 쳐요.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표준편차의 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정규분포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얘네들에 대한 대칭축이나 이런 표준편차 완만도 이런 것들을 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좀 옮겨볼게요. 됐니? 그래서 얘들 좀 옮겨봐서 어떻게 좀 만들어주고 싶냐면 얘네들을 흔히 얘기하는 요렇게 돼 있는 한 케이스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 한 케이스를 주목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한 케이스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대칭축은 너 여기서 졸면 큰일 난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거. 이거 아마 끝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다 이어집니다.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고 그 한 케이스가 바로 누구냐면 얘 평균을 0으로 고정을 하고 표준편차를 1로 고정하는 그러니까 0,1이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확률 변수를 나는 얘를 Z라고 잡아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특정한 이 특별한 케이스를 잘 보셨을 때 이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현재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같이 한번 봐봐라. 그럼 얘를 현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요. 여기는 요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꿔내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그 바꿔내는 그 과정이 있을 거거든. 그때 이렇게 바꿔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때 이렇게 바꿔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률 변수 X를 옮긴다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옮긴다밖에 없으니까 그럼 확률 변수 X를 그럼 옮겨보는 과정을 갖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확률 변수 X를 그럼 옮길 건데 그럼 얘를 옮기는 과정은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는 거에서 평균을 빼고 거기에 누구를 나눠버리면 되냐면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가 표준화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얘네들의 확률은 수학자들이 구해놨단 말이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가지고 구해놨단 말이야. 그럼 그 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바로 밑에 얘부터 하나하나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봐. 지금 처음이니까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려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중에는 그림 안 그린다. 시험 대비할 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딱 하나야. 적응될 때까지는 그림을 그려.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그려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응될 때까지만 그리세요. 보세요. 가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얘를 볼 거예요. 얘를 볼 거예요. 얘를 보세요. 얘를 보세요. 얘를 보세요. 뭐라고? 짭!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저거를 따른다니까. 그럼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잡아서 가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좀 잡아서 가봐. 여기 왼쪽에다가 그리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이쪽 표에다가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이거를 딴다 그랬지. 그럼 평균은 얼마야? 평균 얼마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평균 얼마야? 평균은 0이죠. 앞에 숫자니까. 그럼 평균은 0이야. 표준 편차는 지금부터는 숫자대기가 없어요. 얘 0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대칭축만 잘 잡고 넘어가. 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1번은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1번. 몇 점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1.5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여기 1.5. 그러니까 여기는 1.5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 1.5.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지.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는요. 내가 일단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반쪽짜리에서 0에서부터 1.5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이었던 1.192를 결국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겠지. 왜? 여기 표를 보면은 다 여기 있는 0이었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들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1.192로만 0.1. 아이씨 너 때문에 말 꼬이잖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0.192로만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반쪽짜리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계산은 뭐 니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까지 다 해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방법들만 잘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럼 봐봐라. 3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3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다니까 다 포함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빨간색 전체를 찾으라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지. 그쵸? 그럼 얘는 오히려 0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넓이와
여기 나머지 왼쪽에 있었던 반쪽을 다 더해줘야 돼, 안 더해줘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반쪽 0. 얼마에다가 0.5에다가 0에서부터 3까지 해당하는 확률이 0. 얼마니까 3까지 해당하는 확률이 0. 얼마예요? 이거지. 4987.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그러면 얘는 그래서 0.5에다가 0.4987을 더하면 됩니다. 이게 2번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왼쪽에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지.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은요.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만큼 차이 나요? 정확하게 얘가. 이만큼 차이 나지. 그럼 이만큼 오른쪽에서 떨어뜨린 거랑 어차피 확률은 같을 거라는 거야?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을 거라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얘 반쪽 자리에서 이 간격 가지고 있는 애만큼만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 간격 가지고 있는 게 0. 얼마예요? 이거 4772가 이 간격 나죠. 그치? 2까지의 법이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0.4772를 0.5에서 더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러니까 그치? 0.5에서 0.4772를 빼면 됩니다. 이게 3번 답.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 가지고 2에서 찾는 거야. 지금 현재 계속.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번도 똑같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여기 있는 요 2까지의 간격과 3까지의 간격만큼만 뭐 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여기는? 더하면 된다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까지의 간격이었던 0. 얼마와? 0. 얼마와? 2까지의 간격이었던 0. 얼마와? 4772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까지의 간격이었던 0. 얼마를요? 그치? 4987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계산한 것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표준화하는 건 쉽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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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표준화하는 건 쉬워.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만들었을 때 표가 이렇게 짜르륵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정규분포를 이렇게 다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옮기는 과정이 표준화니까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보는데 그럼 표준화하는 결과 Z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얼마만큼만 빼주고요. 평균 얼마를 빼주고 그치? 평균을 빼, 분자. 그리고 나서 얘를 뭐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요? 시그마, 표준 편차 얼마예요, 지금은? 3이야. 여기 제곱되고 남은 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이것은 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거 다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토시도 빠지지 않고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3번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문제들 짜르륵 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3번부터 지금부터 하나부터 여기까지 싹 다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싹 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결국 표준화야. 표준화해가지고 답 찾는 게 결국 키워드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표준화해가지고 답 찾는 게 키워드입니다. 표준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그래서 우리 현재 보게 되면은 봐봐. 여기 표 봐. 여기 표가 현재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줬어요? Z에 대해서 줬어요? Z지. 결국 뭐야 얘? 표준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동그라미. 얘가 키워드예요. Z 동그라미. 얘 표준화 하라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동그라미 치고 적어야 돼 이거. 이건 표준화 하라는 증거야. 얘는 표준화 좀 해야 돼. 표준화 하러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번 X를 Z로 바꾸는 과정으로 갑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번 우리 확률 P가 있는데 그래서 X가 지금부터 나는 뭐로 바뀔 거냐면 Z로 바뀌면서 그럼 Z로 바뀌면서 우리 여기 있는 얘도 그럼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80을 평균 뭐로 뺄 거냐면 여기 평균 얼마였어요? 여기 있는 요 정규분포의 평균으로 빼지. 그럼 평균이 얼마야 지금? 100이니까 얘를 100으로 빼고 걔를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요? 표준편차가 얼마? 그치? 여기 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표준편차니까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분자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결국 우리는 P, Z가 결국 누구 이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거를 찾아주는 것이 나의 목표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잠깐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현재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그러면은 평균이 0인 거니까 그럼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이쪽이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찾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는 여기 있는 요 간격만큼이 오른쪽은 똑같이 그려졌을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지. 결국 뭐야? 여기 반쪽짜리에서 여기 간격만큼의 넓이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빼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반쪽이었던 0.5에서 저기 있는 2까지의 간격이야. 그럼 2까지의 간격이 0. 얼마니까요? 표에서 얘기해줬네. 2까지의 간격이 0. 얼마? 그치? 477이지? 그래서 이거만큼만 빼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빼면 돼. 정답은 0.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0.028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그래서 여기 2번도 그럼 똑같을 텐데, 그럼 2번도 똑같이 들어가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똑같이 들어가 보게 된다면, 그럼 2번을 봤을 때, 그럼 얘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110보다 작거나 같다도 그럼 마찬가지. 그럼 얘 Z로 일단 표준화하면서 가는 게 필요할 거니까, 그럼 Z로 표준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앞에 있는 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90이니까, 그럼 90을 평균 얼마로 빼주고요. 90을 일단 평균 얼마로 빼주고 100으로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눈 다음에 10으로 나눈 다음에 즉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가 현재 우린 저기 있는 11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110에서 누구를 빼주고 100을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눠준 거랑 같다라는 거죠. 10으로 나눠주는 거랑 같다.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얼마가 나와요? 그치?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 빼면 빼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니? 6이 되냐? 0이 되냐? 110에서 100을 빼는데? 110에서 100 빼면 10이죠. 10 나누기 10 하면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봐봐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얘 그림 그려보게 되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아하 여기 현재 여기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1이 있었던 거야. 그럼 얘들 사이에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끝났네? 왜? 개꿀. 그럼 여기 있는 요 넓이랑 여기 있는 요 넓이는 결론적으로 같아야 달라요? 같을 거니까 그럼 요쪽 요 부분 한쪽 부분에 넓이가 있을 건데 여기 넓이 구한 거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 그치? 여기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게 되면 얘가 결국 우리는 여기 0에서부터 우리는 1까지의 확률이 있는데 여기 곱하기 2 해준 거랑 같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3, 4, 1, 3에다가 2 곱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점 그래서 우리가 3, 4, 1, 3에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이건 0, 2, 8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정답 나오게 되겠지? 그럼 정답은 0점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답은 0점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 곱하면 되잖아. 3, 4, 1, 3에다가 2 곱해봐. 얼마냐? 6826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0.6826이 된다.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3번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3번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3번도 똑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럼 85도 표준화해야 되고 95도 마찬가지 표준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표준화 해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될 거고 그럼 둘 다 표준화하게 되면 85 표준화 해보세요. 어떻게 돼? 일단 85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그러니까 85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일단은 100을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10으로 나눠준 거 이거보다 크거 나왔고 그 다음에 95도 일단은 누구로 빼주고 100으로 빼주고 얘를 얼마로 나눠준 거랑 같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10으로 나눠준 거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 계산해봐. 마이너스 몇 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 점 몇이에요 이거? 그쵸? 이거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0. 얼마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얘는요? 0.5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되게 중요한 거야. 잡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 이렇게 그렸고 그럼 얘가 현재 여기가 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실제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원하냐면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5에서 여기 있었던 얘 0.5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만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오른쪽에 그려져도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럼 그 똑같은 거를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똑같은 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나는 1.5까지에 있었던 넓이에서 누구의 넓이만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5까지의 간격을 구할 수 있지. 그 간격에서 0.5까지의 간격만큼만 더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요?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P 그래서 우리는 0에서부터 1.5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0에서부터 누구까지의 상황을 빼주면 되냐면 0.5까지의 상황을 빼주기만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찾아보면 1.5까지의 확률 0.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저기 문제에서 0. 얼마라 그랬어요? 1.5까지는 그치? 4332죠. 그러니까 여기는 4332에서 0. 얼마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5까지의 확률이 0. 얼마요? 1915죠. 이거 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정답 0.2417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강까지만 나갈게요. 대신 이거 밑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연습해와. 그러니까 정규분포 연습 문제까지는 안 풀어도 돼. 유형 연습 배운 데까지 확실하게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오늘 유형 3까지만 나갈게요. 유형 4까지만 나갈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밑에 3-1번 문제 일단 빠르게 연습해보세요. 지금 여긴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 체크하면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문제만 보고 갑시다. 대표형 3에서 한 문제만 좀 연습하고 다음 문제 이거 간단하게 얘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대표형 3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방금 드렸던 프린트 있을 건데 그 연습 문제 프린트 있지? 3, 4강. 그거는 다음 주 수업 듣고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거는 그 연습 문제 1, 2강이랑 이산 확률 분포 저번 주에 드린 거 있을 거야. 그거 끝내와. 알겠니? 이산이랑 이항 분포 저번 주에 드린 거 있어요. 그거 끝내와. 왜? 왜 갑자기 훌쩍훌쩍거려? 그거 다 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3-2번 문제도 같이 한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찾으라는 거고 이거 수능 가형 기출 문제고요. 어렵지 않은 간단한 기출 문제입니다. 금방 뭐까지만 찾아드릴 거냐면 평균과 분산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찾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럼 평균을 찾는 거는 오히려 되게 쉬운데 왜? 앞에 봐봐. 평균을 구하는 거 참 쉬운 게 왜? 일단 얘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칠 거. 확률 변수 x가 누구 따르고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누구 따르고 있어요? 정규분포 동그라미. 확률 변수 x가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체크. 그럼 여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친구는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정규분포는 항상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 그 대칭축이 누구야? 뭐야? 대칭축이 뭐였어요?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대칭은 항상 평균에 대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니까 얘가 이렇게 곡선이 하나 그려질 거고 그때 여기에서 얘 평균을 잡아줄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평균이야.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6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보다 크거나 같다와 56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현재 같다는 건 얘들의 간격이 현재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간격이 일치했다라는 거를 현재 보여주는 게 간데 그럼 여기에선 봐봐. 대충 눈치를 채면서 작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작거나 같다가 여기 있겠지 뭐. 그래서 56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64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있을 건데 얘네들로 그려지게 되는 요 간격이 아예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간격이 아예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야. 다시 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 즉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요 간격도 같다라는 소리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같다. 다시 얘기하면 M은 얘네들을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M은 얘네들을 뭐가 된다? M은 얘네들을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는 M은 얘네 둘의 사실상 중점이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대칭축은 어쨌든 얘네들 사이의 길이가 같다니까 중점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56과 64를 더한 거의 절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찾아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니? 그러니까 얘 절반으로 나누면 얘 얼마가 되니? 64와 56을 더한 거의 절반 얼마 돼요? 나누면? 그치? 120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얘가 그래서 평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치했다라는 걸 가지고 정규분포의 매력에 의해서 대칭축, 즉 다시 하면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 대칭축이었던 평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일단 먼저 봐야 돼. 평균 찾는 게 1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평균 EX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개꿀인 게 왜? 얘가 이제 평균 M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곱의 평균 이용하면 분산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칭축을 이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분산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시그마를 완성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분산을 구할 거고 그럼 분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얘 제곱의 평균에서 우리 여기 있는 평균을 잡았을 때 그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었던 3616에서 평균 60의 제곱이죠. 얼마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60의 제곱 얼마? 60의 제곱 얼마를 빼주면 돼요. 60의 제곱 얼마? 60의 제곱이 얼마야? 그래 3600 빼주면 이게 분산이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빼봐라. 3616에서 3600 빼봐라. 얼마 나와요? 16 나오고 이게 현재 분산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분산을 가지고 표준 편차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표준 편차 그래서 얼마가 돼요? 분산이 16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4.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결국 정규분포가 다 채워지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정규분포 n이 여기 얘가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4니까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률 찾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되겠고 다음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형 4번인데요. 네, 대표형 4번 마지막 문제 보고 우리는 끝내도록 합시다. 넘어가 봅시다. 대표형 4번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쉬워요. 자, 이거 쉬우니까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집에 가셔도 꼭 하셔야 되는 건 이항분포 복습하시고 정규분포 어떻게 하는지 확률 어떻게 구했는지 그 넓이 찾는 과정 그거 꼭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까지 복습 안 해 오시면 다음 수업 듣기 되게 힘들 겁니다. 다음 수업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연습했다는 전제 하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게 4강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4강은 아마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거예요. 4강은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건데 그 빨리 끝나는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5강도 마찬가지. 그쪽에 좀 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강도 거기에 주목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형 4번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형 4번을 보게 되면 얘가 현재 확률변수 x가 있는데 얘가 현재 정규분포를 따르긴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현재 정규분포를 따르긴 하는데 저기는 저 확률이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상수 k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30분이 됐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얘기했다시피 3, 4강 연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풀어볼 수 있으니까 3, 4강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는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는 토요일 수업이 있다 없다. 문자 갔지? 다음 주는 토요일 수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요일 수업 없고 대신 일요일 몇 시에 있다. 일요일 2시 반에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합니다. 다음 주는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다음 주가 휴강일입니다. 다른 학원은 이번 주가 휴강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원은 내일 안 해요. 너넨 다음 주에 안 해요. 확률과 통계 다음 주 하루만 일요일 2시 반에 합니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일요일 2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2시 반에 하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줄 이미 부모님들한테 어제 문자 갔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어제 문자 갔고 니네 단톡방 안 읽지? 단톡방에 내가 어제 스케줄 공지해줬는데 엊그제 공지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저는 초면입니다만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전혀 안 읽은 것 같아요. 좀 잘 읽으세요. 거기에 스케줄 다 공지했습니다. 알겠니? 스케줄 거기에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40분 되면 시험 봅시다. 알겠죠? 고생했어요. 쉬었다 갑시다.